117년 만에 내리는 폭설이라고요. 인천공항, 등에는 백팩, 양손은 캐리어를 든 한 여성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온 도시가 마비되어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고 생각하고 공항의 자리를 잡고 누우려고 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과연 이날 미국의 한 특파원이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만나보시죠.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크로프트입니다. BBC에서 스마트 도시와 기술 혁신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특파원으로 세계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혁신적인 사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성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은 항상 제 관심을 끌었던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AI와 IoT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독창적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이런 서울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도착한 2024년 11월 27일은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 기상예보에서 이미 폭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이 예상된다는 뉴스는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도시들에서도 폭설로 인해 도시 운영이 마비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서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차분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공항과 연결된 도로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았던 눈 덮인 풍경과는 전혀 다른 체계적으로 정리된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택시에 올랐을 때 기사님은 스마트폰을 열어 제게 서울의 실시간 제설 상황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는 폭설이 예상되면 바로 AI 기반 제설 차량을 배치해요. 이 앱은 시민들이 교통 상황과 제설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눈이 쌓이는 지역, 제설 차량의 이동 경로, 주요 도로의 제설 완료 상태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뒷받침되는 도시 운영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폭설이 내릴 때는 도시 전체가 멈춰 서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서울의 모습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 제설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작은 골목길까지도 사람들의 손길이 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그룹을 취재하기 위해 차를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관악구의 주민들로 삽과 빗자루를 들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대학생 김서윤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눈을 치우는 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책임이죠. 모두가 조금씩 도우면 금방 끝날 일이에요. 김서윤 씨의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삽과 빗자루 같은 도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린다 에릭손 박사는 이러한 시민 참여 방식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까요? 서울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정말 특별하네요. 기술만큼이나 사람들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걸 실감합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 정신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IoT 기반 적설량 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눈이 쌓이는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었고 AI는 우선적으로 제설이 필요한 구역을 판단해 제설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제설 차량은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눈을 치우는데 그치지 않고 연료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설이 완료된 도로는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덕분에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진 도로 옆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직접 골목길을 치우고 있었고, 그들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기술과 시민 정신을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모델은 다른 도시에서도 구현이 가능할까? 저는 이런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서울시 기술 책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도시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폭설 대응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스마트 기술 책임자 박지훈 씨를 만나 그 비결을 자세히 들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인터뷰 초반부터 서울이 가진 스마트 기술과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매년 겨울 폭설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특히 AI와 Io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폭설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도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폭설에서도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죠. 박지훈 씨는 서울의 제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곳곳에는 IoT 기반 적설량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센서들은 실시간으로 눈이 쌓이는 양을 측정해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한 AI는 가장 눈이 많이 쌓이고 빠르게 치워야 할 지역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설 차량을 자동으로 배치합니다. AI는 적설 속도까지 계산해서 어디에 제설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할지 결정합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 판단 덕분에 차량들이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며 목격했던 제설 차량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량들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제설 차량은 AI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설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최적화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고 작업 속도를 높였습니다. 덕분에 주요 도로는 폭설이 내리는 도중에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뛰어난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기술의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설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과 협력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쌓인 지역이나 아직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을 알려주고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와 필요한 도구를 대여할 수 있는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 기사님이 보여주었던 스마트폰의 제설 상황 지도도 바로 이 앱에서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했었죠. 이 앱 덕분에 도로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가 막혔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안전한지 알 수 있으니 운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스마트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저는 관악구의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삽과 염화칼슘 같은 제설 도구를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 김서윤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선 눈이 많이 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와서 돕는 거예요. 제설 작업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모두가 조금씩 나서면 금방 끝나니까요.
김서윤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스웨덴 기상청의 수석 연구원 린다 에릭손 박사는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시스템이 유럽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기술적 접근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입니다. 기술과 사람의 조화가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녀는 유럽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구현 가능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의 사례가 다른 도시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이후에도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빠르게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히 기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박지훈 씨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기술만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서울이 가진 진정한 강점입니다. 그의 말처럼 서울은 기술과 공동체 의식이 함께 움직이는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 기술을 신뢰하며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서울이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도시가 멈추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서울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마트 시티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시민 참여의 조화가 돋보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서울의 힘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강남구의 한 전통 음식점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취재 중 만난 시민들과 약속이 있어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고 그 음식점은 전통적인 분위기와 함께 현지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조금 늦을까 봐 서둘러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식당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이 폭설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메뉴를 고르며 기다리던 중 웨이터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물을 마시려 했지만 잔 안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얼음 조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마치 이물질처럼 보여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체계적이고 깨끗하다지만 이런 기본적인 위생 문제가 있다니.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불쾌함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웨이터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웨이터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더니 새로운 물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손님들이 제 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들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나와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걸까? 제 마음속에서 서울 시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서울의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다른 직원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며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은 후 이물질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미세한 조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진심 어린 설명은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표정이 달리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관심한 듯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제 문제를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울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은 외국인 손님들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하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섭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의 말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서울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시민들과 식당 직원들은 모두 저를 돕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 직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손님이 편안하게 느끼셨다면 다행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 일을 곰곰이 떠올리며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이제는 오히려 서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가진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시스템의 완벽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의 매력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스마트한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조화로운 정신으로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오해는 오히려 서울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폭설로 인한 혼란을 상상했지만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거리는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지난 며칠간 서울에서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은 스마트 기술과 시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폭설 속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저는 서울이 가진 진정한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이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강남구의 작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로 시작된 불편한 경험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울 사람들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신중한 태도를 알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스마트한 도시 운영 방식에 놀랐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스웨덴 기상청의 수석 연구원 린다 에릭손 박사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린다 박사는 서울의 폭설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며 얻은 결과를 발표했고 이 모델이 유럽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이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은 기술적 접근뿐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이 더해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서울의 시스템이 단순히 스마트한 도시의 한 사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저 역시 발표 후 짧은 시간을 빌려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폭설 속에서 목격한 제설 차량과 기술의 놀라운 조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작은 오해 속에서도 보여준 서울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여러 참석자들이 다가와 저와 린다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본 시스템과 문화가 자신들의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도 곳곳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제설 차량과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작업하며 도시를 정리하는 장면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한 노부부가 청년 자원봉사자와 함께 눈을 치우며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은 마치 서울이 가진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서울의 효율성과 친절함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출국 수속 과정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직원들은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높은 수준의 배려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이 제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은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명성에 걸맞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점도 있었지만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도시가 세계에 줄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들의 도시를 함께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에도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를 때 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도시를 찾아와야지. 서울에서 보낸 며칠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술과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제가 떠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보여준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그 변화와 발전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제게 기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일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곳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